자폐 아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센터를 운영한 지 13년 정도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많지 않았었거든요. 자폐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보통 자폐 원인으로 보게 되면 병원에서는 생물학적 원인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전체 뇌 크기나 축적 이상이라든지 신경해부학적 원인론이 나물질의 자폐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키백과 쪽에서는 부모가 나이가 많다거나 그리고 가족력이라든지 유전자 변이 때문에 자폐증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임신 과정 안에서 먹는 약물도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뇌 발달의 어떤 문제 때문에 자폐가 많아진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폐 아이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과정 안에서 산모가 맞는 촉진제, 무통주사나 그리고 제왕절개 하면서 맞는 마취제 성분들, 그리고 이 태어나서 24개월 동안 맞아야 되는 백신이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감기라든지 중이염이라든지 폐렴에 걸렸을 때 맞는 항생제 성분들,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먼지는 워낙 작아가지고 뇌 세포까지 침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먼지 뇌 세포에 들어가서 뇌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에 들어있는 이제 글루텐 단백질이나 카제인 단백질이 장에 들어가게 되면 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게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켜서 염증이 뇌로 올라가가지고 그 뇌에 염증 때문에 뇌가 손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MO, 우리가 먹는 유전자 조작 음식에 들어있는 이 글리포세이트라는 이 제초제 성분도 몸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가 이 자폐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것들이 조금씩 영향을 주면서 뇌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자폐 아이들은 또 운이 나쁘게 이 손상된 부위가 시각과 관련돼 있는 그 뇌 부위나 아니면 청각과 관련된 거, 전정이라든지 아니면 손해라든지 그리고 감각을 조절하는 시상이라든지 이 중요한 뇌 부위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운이 나쁘게도 손상이 받아서 감각의 문제나 운동의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놀 공간들이 정말 많이 없어졌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밖에 나가게 되면 골목길에 나가면 공터에 나가게 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하고 저녁밥 먹을 때까지 계속 놀고 뛰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밥을 먹고 푹 자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몸에 있는 염증들이라든지 독소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회복을 하게 되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놀 공간도 많지 않고 놀 친구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양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만큼 이제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이 앉게 되게 되면 이 근골격계의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저하돼서 근육은 발달하지 않고 관절은 분리가 되지 않고 내장기라든지 호흡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앉아있는 곳들은 실내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 앉아있을 때는 눈이나 이제 귀나 이 전정이 크게 자극을 받지 못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자폐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자폐 아이뿐만 아니라 틱장애라든지 ADHD 그리고 지적장애 아이들이라든지 다운 아이들, 염색체 질환 아이들 이런 아픈 아이들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의 운동 발달을 살펴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클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목가누기를 하고 그 다음에 100일 정도 되면 뒤집고 배밀이를 하고 네발기를 하고 앉고 서고 걷고 뛰고 이런 운동 발달을 하게 이 목가누기와 뒤집기와 배밀이 이 세 개의 동작들을 이 아이가 얼마나 정확하게 잘 시기에 맞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발달들은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 배밀이를 못했던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ADHD나 틱이나 자폐로 진행될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이 배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밀이는 머리를 이 바닥에서 들게 되고 그 들면서 목임이 생기고 이 척추 뒤쪽에 있는 중심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뻗는 지탱하는 힘이 생기게 되고 손바닥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바닥에 분리가 됩니다. 쥐기 반사해서 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고관절 움직이게 되면서 배밀을 하면서 교차 운동들이 시작됩니다. 이 운동을 못했던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운동들을 못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구조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아이를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관절, 팔과 다리의 각도하고 왼쪽에 있는 팔과 다리의 각도가 다르죠. 왼쪽이 더 긴장돼 있죠. 그리고 얼굴을 봐도 왼쪽에
볼이 있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 아이를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이 아킬레스건이 더 많이 꺾여서 왼쪽 편발이 더 심하죠. 이 붓기가 다르죠. 다리 길이도 좀 다르게 되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미 복압이 많이 차 있죠. 이 복압이 차 있게 되면 복압 자체가 횡격막의 움직임을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복압 자체가 다리로 내려가는 이 서해부 쪽에 내려가는 대퇴동맥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로 이제 순환들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리에 근육이 발달이 잘 안 되고 관절은 분리가 잘 안 되겠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단순히 근골격계의 어떤 긴장이라든지 어떤 분리가 잘 안 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능적인 문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왼쪽을 잘 못 쓰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왼쪽 귀나 왼쪽에 있는 눈에 있는 근육들까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왼쪽에 있는 근육의 이 긴장도가 떨어지지 않게 되면 이 상태에서 크게 되면 배밀이는 거의 잘 못할 거고요. 왼쪽으로 팔을 뻗지 못하니까. 그리고 왼쪽의 긴장도 때문에 청각의 이상과 전정의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르게 되면 소리를 잘 못 듣기 때문에 호명 반응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눈 맞춤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커서 자폐로 진단을 받게 된다면 이 아이는 자폐로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어날 때 구조적으로 왼쪽의 비정상적인 근육의 긴장도 때문에 배밀이를 잘못했고 그 긴장도가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전정에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호명 반응이 잘 안 되고 눈 맞춤이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언어 발달이라든지 인지 발달이라든지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기다려보고 지켜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어린아이 때 개입을 하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작기 때문에 이 아이 경우는 특별한 어떤 치료보다도 자꾸 이 왼쪽에 있는 이 근육들을 만져주고 다리를 펴주고 팔을 펴주고 손을 펴주고 목을 긴장도 떨어뜨리고 얼굴에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자극을 하면 됩니다. 이 아이는 경우는 왼쪽 다리에 있는 비골근하고 후경골근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이 아치를 세워주게 되고 발가락을 꺾어대면서 부드럽게 만들고 자꾸 많이 걷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발달들이 뒤집기, 배밀, 네발기, 앉기, 서기, 걷기, 뛰기 같이 바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냥 일반 아이들 같이 정상적으로 클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